네, 안녕하십니까. 유평창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만큼 중요한 재산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재테크 강사인데요. 왜 건강을 재산으로 봤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건강도 재산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돈이 많아도 아프시면은 까먹는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은요, 비록 많이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을 본인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공적연금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인건비 소득을 가지고서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재산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돈과 건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일단 젊었을 때는 돈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건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것을 버려야 됩니다. 즉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자, 돈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건강을 과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많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돈을 10억을 벌었다. 어느 순간에. 근데 몸이 망가졌다 이거죠. 그러면 X입니다. X. 10억을 까먹는데 마이너스 10억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과거에는요 얼마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 개발과 신약들 이런 것들, 신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돈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건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삶의 질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10,000불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질을 따질 수가 없었지, 양이죠. 그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연배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루에 식사를 3끼를 못 하시거나 쌀밥을 못 먹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 30대 되는 젊은 분들이야 당연히 먹는 게 넘치죠. 냉장고 열어보면은 썩어서 버리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 질에 대한 부분은 건강이 결정한다. 많은 통계와 사례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싶다. 행복이 뭐냐 이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신경계가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증 없이 그리고 늘 엔돌핀에 솟게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질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몸이라는 부분은 당연하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서 사전 예방의학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마음은요,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합니다. 걱정거리 많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걱정하지 말자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는 걱정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밸런스가 이어져야 됩니다. 즉, 몸과 마음의 밸런스. 비교해 보겠습니다. 몸 상태는 100인데 마음 상태가 0이거나 반대로 몸 상태는 0인데 마음 상태가 100이다. 극과 극이죠. 이게 왜 안 좋으냐면요. 자, 몸 상태는 0인데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100이다. 이런 분들이 암에 걸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몸을 학대합니다. 좀 본인의 능력이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2배, 3배 막 강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 딱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몸 상태는 최상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마음은 놔버렸어요. 그냥.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노숙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통계를 보니까 서울과 경기를 따지니까 수천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 상당수는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건 건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마음에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행복도 날아간다라는 뜻이죠. 둘 다 100, 베스트겠죠. 이런 부분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의학 기술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돈 보겠습니다. 돈. 자, 비용은 돈이거든요. 자, 저는 재테크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재산으로 봤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신약. 과거에는 없었던 약입니다. 즉, 주요 외국계 아주 다국적 제약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이 회사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약 하나만 먹으면 암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우 비싸겠죠. 뭐 실제로 그 유방암 환자들이 먹는 어떤 약이 있답니다. 이 약은요, 한 달치 약값이 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TV 보도록 보니까. 그런데 이 약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수가, 뭐 의료 수가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3년 사이. 그러면 3년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싸게 파는 나라보다 싸게 사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건강보험재단을 잘 엄중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3년이면은 2억이에요.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달 600만 원씩이니까. 근데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한 달 약값이 불과 20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 그러면 3년 동안 버텨야지만이 싸게 약을 먹어서 이제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아주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또 의학기술 발달입니다. 신약이 아니더라도 약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장기 입원을 해야 되고 이렇다고 치면은 과거에는요 그냥 뭐 극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라. 그래서 뭐 최소한 뭐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가지고 몇 달 정도 이제 잘 인생을 정리하게 하라. 이렇게 판정을 내리던 부분도 좀 더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돈이거든요. 돈이 많이